학생, 불법 노점 신고 민원 또 들어왔어요. 저번에 좋게 얘기할 때 빠지지. 오늘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바로 철거합니다. 20살 세정이가 붕어빵 틀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하기 시작했죠. 제발요. 이게 제 전부예요. 민호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단속반 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세정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흘렀어요. 뜨거운 반죽이 아스팔트에 쏟아져 내렸죠. 거 조심해서 옮기세요. 부서지면 배상하라고 할지도 몰라. 직원들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구경꾼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불쌍하긴 한데 불법이잖아. 세금도 안 내고 젊은 애가 왜 저런 걸 하고 있어. 세정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8살 하민이가 세정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옆에 서 있던 고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운명의 시작이라는 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세정입니다. 올해 20살이고요. 지금은 붕어빵을 팔고 있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20살에 무슨 붕어빵이냐고 하실 텐데요.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예요. 18살까지 시설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면서 혼자 살게 된 거죠. 그해 겨울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과 국가 지원금을 모아서 산중고 푸드트럭을 끌고 서울 도봉구 골목에 섰던 날 말이에요. 자립지원금 500만 원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보태서 샀던 그 트럭은 정말 볼품없었어요. 하얀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엔진 소리는 시끄럽기 그지없었죠. 바퀴 하나는 삐걱거렸고 문짝도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고무줄로 묶어둬야 했어요. 그래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제 인생 첫 사업이자 앞으로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거든요. 첫날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했죠. 밀가루, 설탕, 계란, 그리고 파당금까지. 인터넷으로 찾아본 레시피를 보면서 반죽을 만들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농도가 맞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했어요. 손은 밀가루 투성이가 되고 앞치마는 온갖 재료로 얼룩져 있었죠. 오후 4시쯤 골목에 도착했어요. 이 자리를 정한 이유는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였어요. 아이들이 하교하면서 간식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트럭을 세우고 간판을 걸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누군가 사 먹을까 하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첫 손님은 중학생 2명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지나가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트럭을 구경하더니 붕어빵 2개를 사갔어요.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것을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가는 첫 경험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요. 오후 내내 간간히 손님이 오긴 했지만 하루 매출은 고작 15,000원 정도였죠. 재료비를 빼고 나면 순수익은 거의 남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다른 대안도 없었거든요. 저녁 9시가 넘어가면서 골목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트럭을 비추고 있었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죠. 손님도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어요. 골목 끝에서 조그만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모습을 고니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키는 또래보다 작은 편이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옷차림이었어요. 고급스러운 패딩 점퍼와 깨끗한 청바지, 그리고 새것 같은 운동화까지. 이런 골목에서 보기 힘든 옷차림이었죠.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았어요. 아이는 트럭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마치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을 관찰하는 것처럼 트럭을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다가왔죠. 그 모습이 참 특이했어요. 보통 아이들이라면 달려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이 아이는 마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붕어빵이요? 목소리가 참 작았어요. 그리고 어딘지 어색했죠. 마치 붕어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선 것 같았어요. 발음도 또박또박 정확했는데 평소에 표준어를 쓰는 집안에서 자란 티가 났어요. 네, 맞아요. 갓 구운 따끈따끈한 붕어빵이에요. 제가 가장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더니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아이들이라면 얼마예요? 하고 묻거나 아니면 하나 주세요 하고 말할 텐데 이 아이는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붕어빵 틀에서는 여전히 달콤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고 각 구워낸 붕어빵들이 따뜻한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아이의 시선이 그 붕어빵들을 따라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눈빛에 호기심과 망설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나 드려볼까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아이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가장 예쁘게 구워진 붕어빵 하나를 골라서 깨끗한 종이봉투에 넣어 건넸어요. 아이가 받을 때 그 작은 손을 보니 정말 곱게 자란 티가 났어요.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친 일을 한 적이 없어 보였어요. 조심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아이는 붕어빵을 받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마치 신기한 보물을 보는 것 같았죠. 붕어빵에 생긴 모양부터 시작해서 색깔, 크기까지 꼼꼼히 관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더니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도 맡아봤어요.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조심스럽게 한 입 빼어 물었어요.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입을 살짝 벌렸죠. 뜨거운 팥소가 입 안에서 터져 나왔을 거예요. 아이는 깜짝 놀란 듯 앗! 하는 소리를 내더니 후후 불면서 급하게 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몇 번 씹더니 아이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놀라움이었다가 점차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따뜻해요. 정말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죠. 단순히 온도가 따뜻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평생 차가운 것만 먹어온 사람이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맛본 것 같았어요. 한 입 더 베어 물더니 이번에는 확실한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만든 붕어빵을 누군가가 진심으로 맛있다고 해준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물론 이전에도 손님들이 계셨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솔직하게 맛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이 아이의 표현은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이는 붕어빵을 한 입 한 입 소중히 먹었어요.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마치 그 맛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꼼꼼히 씹어 먹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붕어빵을 다 먹고 나서도 아이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빈 종이봉투를 손에 들고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불러 세웠어요. 돈 안 받았는데요. 아이는 당황한 듯 돌아봤어요.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돈 가져오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마 혼날 줄 알았나 봐요.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대신 내일 또 올 거죠?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더니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죠. 네, 내일도 올게요. 꼭 올게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깊게 인사를 하더니 골목 끝으로 사라져 갔어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와 정말 특별한 약속을 한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아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내일 올까 하는 궁금함과 기대감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다음날 오후였어요. 전날의 약속을 지킬까 싶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아이가 나타났어요. 오후 4시 반쯤이었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시간대였을 거예요.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니 어제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망설임 없이 곧장 트럭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작은 지갑을 꼭 쥐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아이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어제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였죠. 그리고 지갑을 열어서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냈어요. 붕어빵 하나 주세요. 네, 알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각 구워낸 붕어빵 하나를 봉투에 넣어 건넸어요. 아이가 돈을 건네는데 그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마 처음 혼자서 뭔가를 사보는 경험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붕어빵을 받았어요. 어제처럼 바로 먹지 않고 잠시 들여다보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표정이었어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설렘 같은 게 섞여 있었죠. 그날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여서 저도 두꺼운 목도리를 풀어놓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면서 제 쪽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동작이 멈췄어요. 어? 작은 탄성이었어요. 아이는 붕어빵을 든 채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마치 뭔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그 시선이 워낙 강렬해서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래요? 뭔가 이상한가요? 제가 물어봤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다가와서 더 가까이에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저기, 혹시 아이가 망설이면서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거든요. 아이의 얼굴을 곤히 장난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지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엄마요? 그런가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낯선 아이가 갑자기 자신의 엄마와 닮았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죠. 진짜예요. 정말 똑같아요. 아이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아마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것 같았어요. 이거 보세요. 아이가 사진을 건넸어요. 저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이 저와 정말 비슷했거든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눈매와 코, 그리고 미소 짓는 모습까지 닮은 부분이 많았어요. 사진 속 여성은 2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옷차림을 보니 꽤 예전 사진인 것 같았어요. 아마 10년도 더 전에 찍힌 것 같았어요. 정말 닮았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닮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과 함께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어디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몰라요. 할아버지가 아빠랑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었다니.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거죠. 물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없었지만 이 아이는 기억 속에라도 부모님이 있을 테니 더 힘들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슬픈 얘기를 물어봐서. 괜찮아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엄마랑 이렇게 닮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아이는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아직 슬픔이 남아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이와 제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긴 건. 처음에는 단순히 단골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우연한 만남 이후로는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아이가 물어봤어요. 세정이에요. 정세정. 너는? 하민이에요. 주하민. 주하민. 성까지 알고 나니 더 친근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익숙한 느낌도 들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몰랐어요. 하민이는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생각보다 어렸어요. 또래보다 말도 어른스럽게 하고 행동도 차분해서 더 큰 줄 알았는데요. 혼자 다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안 오세요? 할아버지는 바빠요. 맨날 회사에 계세요. 하민이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나 봐요. 그날 이후로 하민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랑 정말 닮았다고, 신기하다고. 처음에는 그냥 아이의 순수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민이는 붕어빵을 먹으면서 종종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는 것들을 조각조각 들려줬는데 대부분은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들이었어요. 엄마가 해주던 음식 이야기, 함께 읽던 책 이야기, 그리고 자장가 이야기까지.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응, 계란말이요. 엄마가 해준 계란말이는 정말 맛있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하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기억을 떠올릴 때 나타나는 표정이었죠. 그럼 다음에 계란말이도 만들어 줄까요? 제가 제안했더니 하민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요? 정말 해주실 거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엄마만큼 맛있게 못 만들어도 이해해 줘야 해요. 괜찮아요. 세정 누나가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에게도 이런 식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부담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민이가 저를 엄마의 대체제로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하민이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따라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오늘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니 하민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이사 간다고 해요. 이사요? 네. 새 집으로 이사 간대요. 여기서 좀 먼 곳으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싱했어요. 하민이가 이사를 간다면 더 이상 만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젠가는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언제 이사 가는데요? 다음 주래요. 생각보다 빨랐어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구나 싶으니 더욱 아쉬웠어요. 그럼. 이제 붕어빵 못 먹는 거네요. 그래서 더 슬퍼요. 세정 누나 붕어빵이 제일 맛있는데. 하민이의 목소리에 진짜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작은 손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했는지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계속 생각했어요. 하민이와의 만남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사진 속 엄마와 저의 놀라운 닮음, 그리고 하민이의 성씨까지.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우연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를요.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의 운명이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다는 것도요. 그 후 며칠 동안 하민이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더 진지하게 제가 엄마와 닮았다는 말을 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요? 하민이는 붕어빵을 먹으면서도 계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워낙 진지해서 저도 어색할 정도였죠. 하민아, 혹시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했어? 네, 했어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놀랐다는 게 단순한 반응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잠깐만 있어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서재에 들어가셔서 한참 계셨어요. 서재라는 말에 하민이네가 꽤 큰 집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뭔가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도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민이의 할아버지 주정우 씨가 그날 밤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요.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분은 하민이의 말을 듣고 곧바로 오래 잠겨있던 서재로 향했다고 해요. 주정우 씨의 서재는 그분의 모든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청계로펌 대표 변호사로서의 영광스러운 순간들과 함께 가장 아픈 상처도 함께 보관된 곳이었죠. 서재 한쪽 구석,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해요. 그 액자 속에는 2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이름은 주연지. 바로 정우 씨의 딸이었죠. 그리고 하민이의 엄마였고요. 정우 씨는 하민이의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액자를 바라봤다고 해요.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지 않았어요.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거든요. 연지와의 관계는 정우 씨 인생 최대의 후회였어요. 딸이 법학과 대신 예술 계열을 택했을 때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우 씨는 딸이 안정적인 길을 걸었으면 했는데 연지는 자신만의 길을 고집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연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죠. 정우 씨의 고집과 연지의 의지가 부딪힌 결과였어요. 몇 년 후 정우 씨는 사이탐정을 통해 연지의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연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연지의 남편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아이는 할아버지인 정우 씨가 맡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민이가 정우 씨의 집으로 왔던 거였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하민이를 보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딸과 화해하지 못한 채 보낸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손자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그래서 하민이에게 물질적인 것은 풍족하게 해주지만 정서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 정우 씨에게 하민이의 말은 충격이었어요. 딸과 닮은 사람을 만났다니.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민이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우 씨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연지가 정말 아이를 하나만 낳았을까? 혹시 모르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정우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액자 속달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만약 정말로 연지에 또 다른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손녀가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우 씨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죠.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DNA 검사를 하자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우 씨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민이가 말한 붕어빵 트럭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주변을 살펴보기로 한 거였죠. 그러면서 저에게는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하민이가 평소보다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세정 누나,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아까 말했잖아.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어. 그럼 진짜 부모님은 모르세요? 응, 전혀 모르지. 하민이는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안쓰러운 듯 하면서도 궁금한 듯한 표정이었죠. 할아버지가 세정 누나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하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르려? 왜요? 엄마랑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궁금하시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붕어빵을 파는 사람일 뿐인데 왜 하민이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싶어 하실까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무서우면서도 착하세요. 평소에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가끔 저를 보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세요. 하민이의 말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무섭지만 또 의지하고 있고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하민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정말 만나주실 거예요? 응.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하민이 같은 아이를 키우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왜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도 알고 싶었고요. 그날 하민이는 평소보다 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할아버지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하민이의 할아버지가 그날 밤부터 제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정우 씨는 신중했어요.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바심도 났어요. 만약 정말로 손녀라면 하루라도 빨리 확인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우 씨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DNA 검사까지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호기심 많은 할아버지를 만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 알게 될 터였죠.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11월 말이었는데 이미 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왔거든요. 아침부터 바람이 세게 불어서 트럭을 밀고 나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잡았어요. 하민이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하민이 할아버지께서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는 말을 듣고 괜히 긴장이 되었어요. 옷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죠.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하민이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품이 있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정 누나,
왔어요. 하민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그리고 뒤따라 오던 남성을 가리켰어요. 할아버지예요. 정우 씨였어요. 하민이의 할아버지인 주정우 씨. 가까이서 보니 정말 위험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 그리고 오랜 세월의 경험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정우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리면서도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민이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정우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감정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민이가 붕어빵을 좋아해서 자주 와요. 제가 대답하면서 붕어빵을 구워냈어요. 각 구워낸 붕어빵의 고소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졌죠. 하민이가 그 냄새를 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정우 씨가 말씀하시더니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큰 트럭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구청 단속반입니다. 확성기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예전에 다른 노점상들이 단속당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설마 저에게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트럭에서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5명 정도 되어 보였는데 모두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앞서 걸어오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아마 팀장 같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여기 불법 노점 신고 들어왔습니다. 팀장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불법 노점이라니요. 저는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는데요. 잠깐만요. 저는 허가증 있으세요? 팀장이 제 말을 끊으며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허가증이 없었거든요. 자립지원금으로 트럭을 사느라고 허가 관련 절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없죠? 그럼 즉시 철거입니다. 팀장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태연했죠. 다른 직원들도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제발요. 이거 제 전부예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한 직원이 트럭의 전원 코드를 뽑더니 붕어빵 틀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저는 반사적으로 붕어빵 틀에 달라붙었어요. 그 틀은 제가 가진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그걸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였어요. 놓으세요. 방해하면 더 큰일 납니다. 한 직원이 거칠게 저를 밀어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틀에 달라붙으며 필사적으로 막아봤죠. 제발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소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칠게 저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때 하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세정 누나. 하민이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어린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하민아, 괜찮아. 괜찮다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민이를 달랬지만 사실 저부터가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 아가씨, 자꾸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합니다. 팀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부끄러웠어요. 이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아저씨,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어려워요. 제가 팀장에게 간청했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이 규정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 말과 함께 2명의 직원이 저를 양쪽에서 잡았어요. 그리고 강제로 붕어빵 틀에서 떼어냈죠.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딱딱한 아스팔트가 무릎을 때렸어요. 바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무릎에서는 따가운 느낌이 올라왔어요. 아마 다쳤을 거예요. 하지만 신체적인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조심해서 옮기세요. 부서지면 배상하라고 할지도 몰라요. 한 직원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귀에 따갑게 들렸어요. 붕어빵 트리 트럭에서 분리되면서 뜨거운 기름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검은 아스팔트 위에 번져가는 기름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죽도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거 다 치워야 합니다. 환경오염이에요.
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엎지른 것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반죽을 주워 담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여유도 없었어요. 정우 씨와 하민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처음 만난 분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 트럭도 견인될 예정이었어요. 불법 주차라는 이유였죠. 사실 저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골목 구석에 세워뒀는데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차량 등록증이랑 신분증 주세요. 한 직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어요. 그런데 차량 등록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빨리 안 주세요? 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더욱 급해졌어요. 가방 속을 뒤지고 또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더니 직원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답이 없네. 이것도 위반이에요. 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아마 과태료 관련 서류인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과태료의 견인비까지 더하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올 거였어요. 언제까지 찾아가야 하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팀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그 안에 안 찾아가면 폐차 처리됩니다. 일주일. 그 기간 안에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견인차가 도착했어요. 제 트럭이 견인차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트럭은 제 꿈이자 희망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죠. 각자 자신의 삶만으로도 바쁜 세상이었으니까요. 단속반이 떠나고 나서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바닥에는 여전히 기름 자국과 반죽 찌꺼기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제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처럼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거든요. 세정 누나, 하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괜찮아, 하민아. 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무겁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모든 일이 끝나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빈손으로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정우 씨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분이 그날 밤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도요. 그날 밤 정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자려고 하지 않았어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액자를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단속 현장에서 본 세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그 모습, 무릎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붕어빵 틀을 놓지 않으려던 필사적인 모습이요. 그 순간 정우 씨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딸 연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연지도 그랬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죠. 정우 씨가 안정적인 길을 권했을 때도 끝까지 자신만의 길을 고집했어요. 그때 정우 씨는 그런 딸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연지만의 강인함이었나 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정우 씨는 하민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제 세정이 다친 무릎을 치료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민이도 걱정이 많았는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세정은 응급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에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은 상태였죠.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려고 했나 봐요. 세정 씨,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세정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어떻게 여기를? 하민이가 걱정해서요. 치료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정우 씨의 말에 세정은 당황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세정은 정우 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치료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치료를 받는 동안 정우 씨는 보호자로 이름을 올려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세정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게 되었죠. 간호사가 건넨 서류에는 세정의 기본 신상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이름, 주소, 생년월일, 그리고 보호자란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다른 항목이었어요. 출생 시 부모 정보란이었죠. 아버지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어머니란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주연지. 그 이름을 본 순간 정우 씨의 손이 떨렸어요. 연지. 자신의 딸 이름이었어요.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서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더군다나 성까지 같았으니까요. 정우 씨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세정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연지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태어났을 거였어요. 그때 연지는 이미 하민이를 낳은 후였는데 또 다른 아이를 낳았던 건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정말 세정이 연지의 딸이라면 하민이의 누나이자 자신의 손녀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고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연지와 관계를 끊었을 때 혹시 연지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는데 자신이 모른 채 지나쳤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던 건 아닐까요? 병원 복도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았어요. 세정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예상한 대로였어요. 어머니 성명란에는 분명히 주연지라고 적혀 있었고 8년 전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민이가 세정을 보고 엄마와 닮았다고 했던 말, 그리고 지금 확인한 출생 기록까지. 세정은 분명히 연지의 딸이었어요. 정우 씨는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20년간 쌓인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딸과의 관계를 끊었고 그 결과 손녀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연지가 왜 자신에게 둘째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도 짐작이 갔어요. 이미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고 연지는 자존심이 세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려고 했을 거고요. 하지만 결국 연지는 세상을 떠났고 하민이는 자신이 맡게 되었지만 세정은 보육원으로 가게 된 거였어요. 아마 연지가 세정의 존재를 숨겼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치료가 끝나고 세정이 나왔을 때 정우 씨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손녀였다는 것이요.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아버지라고 말하면 세정이 믿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고 지낸 것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정우 씨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DNA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로 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정우 씨는 다시 연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세정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요. 운명은 때로는 잔혹하지만 때로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 법이에요. 정우 씨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일주일 후였어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어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그분이 치료비까지 대신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정우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평소보다 더 진중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죠. 앉으세요. 정우 씨가 의자를 빼주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앉으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치료비까지.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제 말을 끊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봉투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뭔가 공식적인 문서 같아 보였어요. 이걸 보시죠. 정우 씨가 서류를 건네셨어요. 받아서 펼쳐보니 처음 보는 형식의 문서였어요. 위쪽에는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DNA 검사라니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을수록 믿기지 않았어요. 검사 대상자란에는 제 이름과 정우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결과란에는 친족 관계 확률 99.9%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미 대충 짐작은 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직접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정 씨,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아버지라니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말이 안 돼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있을 리가 없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주연지입니다. 제 딸이에요. 정우 씨가 말씀하시더니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내셨어요. 하민이가 보여줬던 그 사진이었어요. 하민이 어머니가 제 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진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사진 속 여성은 정말 저와 닮아 있었어요. 하민이 말대로 정말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였죠. 그럼 하민이랑 저는 남매입니다. 하민이는 당신의 남동생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지러웠어요. 갑작스러운 사실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정리가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있다니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제가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왜 이제야 나타나셨냐는 뜻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정우 씨가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연지, 당신 어머니와 제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거든요. 정우 씨는 천천히 과거 얘기를 해주셨어요. 딸과의 갈등, 그리고 오해와 고집으로 인한 단절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하민이를 맡게 되었는데 당신의 존재는 전혀 몰랐어요. 연지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동안 뭐였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었는데 혼자 살아왔다는 거예요? 정우 씨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고생이 억울하기만 했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세정 씨, 기다려주세요. 정우 씨가 저를 붙잡으려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카페를 나왔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 사실일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민이가 찾아왔어요. 혼자서요. 아마 할아버지 몰래 온 것 같았어요. 세정 누나, 안녕하세요. 하민이는 예전과 똑같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하민아, 저도 반가웠어요. 며칠 동안 못 봤던 하민이가 그리웠거든요. 누나, 할아버지가 많이 속상해하세요. 하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속 서재만 계시고 밥도 잘 안 드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우 씨도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누나한테 사과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뭔가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누나가 안 만나주셔서 속상해 하세요. 하민이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정우 씨를 원망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거의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누나 붕어빵 통 고쳐주시려고 해요. 하민이가 말했어요. 부서진 거 다 모아서 고치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우 씨가 제 부서진 붕어빵 틀을 고쳐주려고 하신다니. 그것도 혼자서 말이에요. 결국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한 거였어요. 정우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정말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며칠 사이에 확실히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우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붕어빵 틀 고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말하자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보여드릴까요? 정우 씨의 집 차고에는 제 부서진 붕어빵 틀이 있었어요. 정우 씨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리하고 계셨더라고요. 용접도 하시고 녹슨 부분도 갈아내시고요. 왜 이런 일까지 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정우 씨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그 말씀에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더니 정우 씨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정말요? 네, 같이 고쳐요. 그날부터 저와 정우 씨는 함께 붕어빵 틀을 고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정우 씨는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으셨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대화도 늘어났어요. 정우 씨는 어머니 연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아이였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꿈이 뭐였는지까지. 연지는 정말 요리를 잘했어요. 당신과 똑같아요. 정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닮았나 봐요.
제가 대답했더니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성격도 많이 닮았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것도 그렇고요. 일주일 정도 걸려서 붕어빵 틀이 완전히 복구되었어요. 새 것처럼 반짝반짝했어요. 정우 씨가 페인트까지 새로 칠해주셔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이제 다시 장사할 수 있겠네요. 정우 씨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기뻤어요. 다시 붕어빵을 구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트럭은 견인되어 있었고 허가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갈 길이 멀었죠.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우 씨와 하민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하민이도 와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차근차근 생각해 볼게요. 제가 대답했더니 정우 씨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 말이에요. 한 달 후였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정우 씨가 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견인되었던 트럭도 찾아올 수 있었어요. 물론 과태료와 견인비는 만만치 않았지만 정우 씨가 도와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복원된 붕어빵 틀을 트럭에 설치하는 날이었어요. 정우 씨와 하민이가 함께 와서 도와줬어요. 새롭게 단장한 틀이 트럭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정우 씨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단순히 붕어빵 장사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시 도봉구 골목으로 나갔어요. 예전 그 자리였어요.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동안 걱정하셨나 봐요. 아가씨, 요즘 안 보이길래 무슨 일인 줄 알았어.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잠깐 정리할 일이 있었어요. 이제 다시 열심히 할게요. 제가 밝게 대답했더니 할머니가 붕어빵 5개를 사가셨어요. 첫 손님이었죠. 정말 기뻤어요. 그날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소문이 나서 그런지 평소보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새로 단장한 틀에서 나오는 붕어빵도 예전보다 더 맛있어 보였어요. 오후 5시쯤이었어요. 장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이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붕어빵 하나 주세요. 하민이의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하민이와 정씨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두 분 다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하민아, 할아버지. 제가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누나 장사 잘 되나 보러 왔어요. 하민이가 트럭 앞으로 뛰어왔어요. 정우 씨도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어떤가요? 장사는 잘 되고 있나요? 정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제가 대답하자 정우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민이는 가 구운 붕어빵을 받아서 맛있게 먹었어요. 예전과 똑같이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웃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정우 씨가 물어보셨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직이에요.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죠. 정우 씨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완전히 가족이라는 느낌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랑 같이 저녁 먹어요. 누나. 하민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작은 손의 따뜻함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럴게요. 결국 저는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정우 씨의 집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어요. 큰 집이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였던 첫 인상과 달리 이번에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아마 하민이와 함께 살면서 조금씩 변해간 것 같았어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정우 씨가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손님 대접을 받는 게 어색했거든요. 간단한 거면 돼요. 하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어때요? 연지. 어머니가 자주 해주던 음식이에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얘기가 나오니 가슴 한구석이 찡했어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제가 나섰어요. 정우 씨는 놀라셨지만 부엌을 내어주셨어요.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처음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말이에요. 계란을 풀면서 하민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소금을 넣어달라고 하니 조심스럽게 넣어줬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누나, 진짜 엄마 닮았어요.
하민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도 이렇게 요리할 때 집중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뭉클했어요. 만나본 적 없는 어머니지만 이렇게 작은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계란말이가 완성되었어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정우 씨가 밥과 반찬을 준비해 주셔서 상차림이 완성되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하민이가 학교 얘기를 하고 정우 씨가 재미있는 변호사 사무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누나, 앞으로 계속 붕어빵만 파실 거예요? 하민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사실 저는 요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붕어빵만 파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요리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혹시 다른 꿈이 있으세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조리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조리학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아직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정우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연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어머니도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시연하지 못했죠. 정우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 꿈을 이어받는 셈이네요. 제가 말하자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국가장학금 같은 제도도 있고 자립준비 청년 대상 지원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정우 씨가 구체적인 정보까지 알려주셨어요. 역시 변호사셨어요. 정말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 씨의 말에 하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저도 응원할게요. 그 순간 정말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꿈을 응원해주고 도와주겠다고 말해주는 거였어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하민이는 숙제를 하고 저와 정우 씨는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붕어빵 틀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정우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앞으로 더 자주 만나요. 하민이도 누나가 있어서 좋아하고요. 네, 그럴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요. 혼자였던 제게 가족이 생겼고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리학과 진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우 씨가 도움을 주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장학금 신청도 했어요. 붕어빵 장사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제 꿈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요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민이도 매일 찾아왔어요. 이제는 정말 남동생 같았어요. 붕어빵을 먹으면서 학교 얘기도 하고 때로는 숙제도 도와줬어요. 정우 씨도 틈틈이 들러주셨어요. 변호사 일이 바쁘셨지만 저와 하민이를 신경 써주셨어요. 가끔은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 갔어요. 피로 이어진 가족이지만 무엇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어요. 조리학과 입학도 확정되었고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정우 씨 덕분에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도와준 동네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침 시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시민센터에 연락했더니 흔쾌히 환영해 주셨어요.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주는 건 처음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행사 당일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트럭을 시민센터 앞마당으로 옮기고 붕어빵 반죽도 많이 준비했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야 했거든요. 누나, 우리도 도와줄게요. 하민이와 정우 씨가 일찍 와서 도움을 주셨어요. 하민이는 종이봉투를 준비하고 정우 씨는 어르신들을 안내하는 일을 맡아주셨어요. 오전 10시부터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 제 붕어빵을 드셔본 분들도 계셨고 처음 보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이고, 이 아가씨가 그 붕어빵 파는 아가씨구나. 한 할머니가 반갑게 말씀하셨어요. 맨날 지나가면서 냄새만 맡았는데 오늘은 먹어볼 수 있겠네. 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제가 각 구운 붕어빵을 건넸더니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죠. 다행히 하민이와 정우 씨가 도와주셔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하민이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어르신들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도 드리고 붕어빵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건넸어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했어요. 정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무게 있는 변호사셨지만 오늘은 정말 친근한 할아버지 같으셨어요.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셨어요. 이 붕어빵 정말 맛있네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뭔가 다른 붕어빵과는 달라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추구하던 바로 그 맛이었거든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이었어요. 준비한 재료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붕어빵들을 구워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하민이가 뭔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간판이었어요. 예쁜 글씨로 쓰인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거 뭐야? 제가 물어봤더니 하민이가 부끄럽게 웃었어요. 누나 위에서 붙이라고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어요. 간판을 자세히 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의 미소를 담았습니다. 정말 예쁜 글씨체였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예요? 네, 붓글씨로요. 며칠 동안 연습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우 씨가 저를 위해 그렇게 정성을 들이셨다니요. 트럭에 붙여볼까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문구였거든요. 간판을 트럭에 붙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미소를 담았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지만 이렇게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누나, 울어요? 하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제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정말 기쁜 눈물이었거든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많은 어르신들이 고마움을 표해 주셨어요. 다음에도 이런 행사 있으면 꼭 참여해 주세요. 시민센터 직원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기회가 되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렸어요. 정말로 의미 있는 하루였거든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세 사람이 함께 트럭 앞에 섰어요. 새로 붙인 간판이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하루였네요. 정우 씨가 만족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 정말 보람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누나, 우리 앞으로도 자주 이런 일 해요. 하민이가 제안했어요. 그래, 그러자.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앞으로의 계획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복했어요. 가족도 생겼고 꿈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 음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조리학과 새 학기가 시작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붕어빵 트럭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에요. 주말마다 나와서 장사를 할 거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하민이가 처음 제 트럭 앞에 나타났던 게 모든 시작이었어요.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인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명일지도 모르는 그런 만남들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붕어빵 한 개에 담긴 따뜻함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작은 것에서 시작된 행복이 결국 큰 행복으로 자라나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매일 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 개씩, 한 개씩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붕어빵으로 말이에요. 때로는 작은 만남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세정이와 하민이의 만남처럼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소중한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분명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붕어빵 하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